Всем привет, мои дорогие друзь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와 러시아어 이사도라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어 속담 관용구 파헤치기 제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현지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속담 관용어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앞에서는 아하하 그래요 하면서 알아듣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무슨 말이지 약간 의아해할 때가 있죠. 당장에 우리 한국인들만 봐도 알게 모르게 관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음.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마음을 먹다, 뭐 바가지를 쓰다 이런 것들이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들 또한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일 거예요. 목이 왜 빠지나요? 마음을 왜 먹어요? 바가지를 왜 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관용어들과 속담들을 조금씩이라도 알아놓아야 앞으로의 대화에 있어서 어려움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5가지의 표현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표현부터 쭉 읽어 보겠습니다. Век живи, век учись. Делать из мухи слона. Глаза боятся, а руки делают. Зарубить на носу. Куры не клюют.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표현은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배너에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라서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표현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Век живи, век учись. 일생을 살고 일생 동안 공부하라. 자, 이거는 뭐 풀어서 설명할 게 있나요? 그 말 그대로죠. 공부해라. 그죠? 그러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iec이라는 거는 여기 밑에도 써놨지만 한 세기, 일생을 뜻하는 말인데요. живи, учись 이런 것들은 다 명령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생을 살고 일생을 공부해라. 그래서 쭉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Как говорится, век живи, век учись. Поэтому, думаю, я всегда буду стремиться узнавать что-то новое. 일생을 살고 일생 동안 공부하라는 옛말이 있어. 그래서 나는 늘 무언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을 추구할 거야. 라는 말이죠. Как говорится 이런 거는 이제 옛말이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я всегда буду стремиться. 그죠? 나는 늘 추구할 것이다. стремиться. 그죠? 뭘요? 우즈나와지. 알아가는 것을 추구할 거다. 뭘 알아가요? что-то новое. 무언가 새로운 것을.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делать из мухи слона. 파리로 코끼리를 만들다. 이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풀어서 해석해보면 침소봉대하다, 과장하다. 라는 뜻을 가진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파리를 가지고 엄청 거대한 코끼리를 만들다니 너무 극단적이고 참 웃긴 표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무하가 원래 파리이고 슬론이 코끼리죠. 그래서 무언가 엄청 과장하는 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예문을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Вы напрасно делаете из мухи слона. 당신은 쓸데없이 과장하시는군요. 그죠? Вы 지금 이제 당신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원형을 쓰면 안 되고 делаете, 그죠? 그때는 이렇게 인칭에 맞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죠? Вы напрасно делаете. 과장하시는군요. 그죠? из мухи слона. напрасно 같은 건 이제 쓸데없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째 예문. Пожалуйста, давай не будем делать из мухи слона. 부탁이야. 우리 침소봉대하지 말자. 우리 너무 심하게 과장하지 말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давай не будем делать. 이때는 원형 써야죠. 그죠? не будем 이랬으니까. 그래서 давай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할 때도 우리 과장하지 말자.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죠. 무언가 너무 쓸데없이 막 과장을 시킬 때에 아니 과장하지 마. 그죠? 네, 그다음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표현 알아봤고 그 다음 표현도 알아보겠습니다. Глаза боятся, а руки делают. 눈은 두려워하지만 손은 일한다. 이것도 참 풀어서 설명해라 하면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관용어들은 참 관용어나 속담들은요. 보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뭔가 이거를 풀어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렇게 어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굳이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려워 보이더라도 일단 시작해라.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냥 해라. 그죠? 눈은 두려워하지만 손은 어쨌든 일하니까. 그죠?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아짜가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라자, 바이아짜, 눈들은 그죠? 눈 양쪽이 글라자니까요. 눈은 두려워하지만 루키 그죠? 손들은 일한다. 손은 일한다. 그래서 예문도 그냥 한번 짧게 가져와 봤어요. Сегодня надо действовать по принципу глаза боятся, а руки делают. 그죠? 오늘날에는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눈은 두려워하지만 손은 일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행동해라. 일단 해라. 그죠? 무서워 보이더라도 일단 해라. 그 정도로.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만약에 무언가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심하게 두려워한다. 망설이고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눈은 두려워하지만 손은 일한다라고 하잖니. 그냥 시작해. Глаза боятся, а руки делают.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표현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Зарубить на носу. 코에 찍어 표적을 남기다. 와, 이거는 참 애매하네요. 그죠? 자,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너무 무서워요. 코에다 무슨 도끼로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자,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게 참, 이거는 코에 찍어 표적을 남기는 겁니다. 뭐,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은 영원히 기억하다, 단단히 기억하다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유래 같은 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코에 찍어서 표적을 남기다가 한국어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뼈에 새기다 아니면 가슴에 새기다. 뭐 영원히 단단히 기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이 코에다가 뭐 찍어갖고 왜 코에다 찍어서 새긴다 했을까? 그죠? 차라리 우리처럼 막 뼈에다 새기거나 가슴에 새기거나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는 원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보세요. 그 옛날에 러시아에 이제 노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노스가 지금 오늘날에는 이 사람의 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실제로 사람이나 동물의 코가 아니고, 그 옛날에 노스라는 게 뭐냐? 나무 막대기였어요. 어떤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나무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라고 불렀어요. 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스에다가 그 막대기에다가 뭔가 기억을 해 놓아야 될 게 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다. 뭐 이랬을 때 내가 기억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칼이나 뭐 그런 걸로 뭐 도끼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조금씩 찍어 가지고 그 나무 막대기에다가 새겨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 노스라는 그 옛날에 그 나무 막대기 그런 걸 지금은 안 쓰니까 그냥 그 코로 그냥 직역을 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유래는 러시아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정말 비밀리에 입수한 정보입니다. 러시아인 친구가 이제 박물관 견학을 가가지고 그 전문가가 설명해 주는 거를 이제 우연히 듣고 그렇게 이 자루비치 나나수가 유래가 된 거구나. 걔도 이제 거기 가서 안 거죠. 러시아 현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급 정보를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네, 어쨌든 네, 코에 찍어 표적을 남기다. 단단히 기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문을 통해서 또 볼게요. 첫 번째 예문. Зарубите себе на носу. Ваше мнение для меня ничто.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의 의견 따위는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무섭네요. 그쵸? 그래서, 자루비치, 원형은 이렇게 되지만, 그죠? 당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2인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자루비치. 이렇게 명령형으로 얘기할 수 있죠. 기억해 두십시오. 자루비치. 시비에, 자신에게. 그러니까 시비에를 덧붙일 수도 있어요. 자루비치 시비에 나나수. 그죠? 참고로 이제 그 나나수, 그러니까 노스의 전치격이 나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가 왔나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얘는 약간 불규칙이라서, 그죠? 우가 와야 지금 전치격이 되는 거예요. 나나수, 그죠? 코에다 잘 찍어서 새겨 두십시오. 당신의 의견은 ваше мнение, 나에게는 для меня ничто,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Саша, заруби себе на носу. Не ври больше. Ясно? 사샤, 단단히 기억해둬.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알았니? 그죠? 약간 이거는 뭐 엄마가 아들을 혼낼 때, 뭐 주로 볼 수 있는 표현이겠네요. 그죠? 사샤, 사샤야, заруби себе на носу. 얘는 이제 반말을 써야 되는 상대니까, заруби, 이렇게 한 거고, 그죠? себе на носу. 단단히 기억해두렴. Не ври. 더 이상은 거짓말하지 마. 그죠? Не ври больше. Ясно? 알았니? 그죠? 그래서 v리는 이제 명령형인 거고, vrat지가 거짓말하다인 거죠. 네, 그래서 не ври 이러면 거짓말하지 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단히 기억해둬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것도 참 설명할 게 깁니다. 사실. 최대한 짧게 얘기해 볼게요. 꿀이 니 클류유트. 자, 참 생소하죠? 닭이 쪼지 않는다. 닭들이 쪼아먹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넘치도록 많다. 차고 넘친다. 그죠? 약간 은어를 써서 표현해보면 약간 겁나 많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르이라는 건 이제 원래 꾸라가 뭐 꾸리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냥 닭을 꾸라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꾸르이, 그죠? 그래서 닭들이 니클류유트, 그래서 클리바지라는 게 이제 쪼아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닭들도 쪼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청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참 이게 의문이 많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닭들이 쪼아 먹지 않는 거랑 많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이 첫 번째 예문처럼 денег 이제 деньги 뭐 돈이랑 관련됐을 때 많이 쓰거든요. 돈, 금, 뭐 어떤 물질적인 거. 그래서 денег у него куры не клюют. 그에게는 돈이 차고 넘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노가 대신에 그러니까 문노가는 많다인 거잖아요. 근데 문노가보다 더 많은 거 그냥 너무 많은 거 그죠? 차고 넘치는 거 그럴 때 이제 꾸레니클류시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노가든지 뭐든지 이렇게 많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니엔기라고 원형을 안 쓰죠. 니에니크 그죠? 생격을 쓰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이게 돈과 관련돼서 많이 씁니다. 이 차고 넘친다는 말을. 그래서 이것도 참 왜 이렇게 유래가 된 건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뭐 참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인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냥 많다라는 뜻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노부부가 있었어요. 옛날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분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어떤 돈이 가득 담긴 금화가 가득 담긴 자루를 이렇게 이게 끌고 가다가 그거를 이제 우연히 놓쳐 가지고 이게 팍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 자루가. 그래 가지고 이제 팍 흩어졌겠죠, 바닥에. 그래 가지고 '아 어떻게 빨리 주워 담아야 돼.' 해 가지고 막 허둥지둥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닭들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닭장 근처에 또 모이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곡식이. 그래서 그 항아리를 또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곡식들이 쫙 쏟아졌겠죠? 그래서 그거랑 인제 금화들이랑 막 섞여 가지고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닭들이 막 쫓아와 가지고 그 곡식을 먹겠다고 막 와 가지고 달려들어서 막 쪼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 할머니가 그러니까 노부부의 그 부인이 그죠? 그 할머니가 "아 뭐 어떻게 빨리 저거 좀 어떻게 해 봐. 닭들이 지금 우리 돈을 다 쪼아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을 먹는 줄 알고 그래 가지고 막 허둥지둥 달려와 가지고 "닭들을 빨리 다 죽여 버려요." 이래 가지고 그 닭들을 그 할아버지가 다 죽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 닭들의 내장을 꺼내 가지고 보니까는 사실은 거기에는 곡식밖에 없었던 거죠. 그 돈은 실제로 쪼아 먹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하죠. 닭들이 돈에 왜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장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할멈 보시라고. 여기서 닭들이 돈에는 관심이 없다고. 닭들은 돈을 쪼지 않는단 말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긴 얘기였지만 거기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차고 넘친다."라는 말을 결국은 꾸르니클유읒이라고 한다. 근데 돈만 사용하냐, 돈에만 이렇게 사용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잘 보시면 두 번째 예문. "У меня пенсионера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 куры не клюют." 그래서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 그러니까
자유시간, 뭐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시간이 차고 넘친다. 이럴 때에도 시간에다가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자인 저에게는 자유시간이 넘치도록 많죠. 그죠? 펜시아니아르가 이제 은퇴자, 그죠? 연금 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유시간을 또 생격으로 써줘야 되죠. 어쨌든 생격이 와야 되니까.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 корни клюют. 자유시간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다, 뭐 돈이 많다.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돈이 엄청 많다라고 할 때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표현 오늘 알아봤는데 어떤가요? 좀 도움이 되었나요? 네, 재밌는 표현들도 있고, 네,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하지만, 네, 반복해서 또 시청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배웠던 것을 러시아인 친구가 있다면 또 이렇게 또 말을 해보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전에다 적용을 해서 이야기해보면 또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고요. 저는 또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런 게 또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네, 저에게도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파시바 자 프라스모트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비다니아. 안녕히 계세요.